안녕하세요. 오늘은 총균세를 다루려고 하는데요. 영상 클릭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 책을 읽고는 싶은데 엄두는 안 나고, 그런데 내용은 궁금하고, 그래서 여러 영상들을 찾아봤지만 딱 이거다 싶은 영상은 없고 이러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. 책이 일단 두께에 압도돼서 읽을 엄두가 잘 나진 않죠. 그래서 저도 되게 잘 요약된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제가 이 무려 700페이지짜리 책을 단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했습니다. 기특하지 않나요? 이게 3층 피라미드 구조인데요. 이 이미지 하나에 이 총균세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.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이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3층이 근본 원인이고, 이 근본 원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 2층 원인이고, 그리고 이 2층 원인을 통해서 나온 최종 결과가 바로 이 1층에 해당됩니다. 그런데 이 2층이 3층과 1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먼저 2층부터 살펴보면요. 이 2층이 바로 총균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총균세가 어떤 원인의 결과이면서도 또 다른 최종 결과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거죠. 그럼 먼저 이 총균세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이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그런데 이 결과인 이 1층 내용은 이 저자가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. 저자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즉답을 못하죠. 그래서 막 연구를 한 끝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총균세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. 그렇다면 궁금해지죠. 이 저자가 받은 이 질문이 과연 뭘까요? 저자에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 뉴기니의 한 흑인입니다. 이 흑인이 이렇게 질문하죠. 왜 백인은 잘 살고 흑인은 못 사는 거죠? 라고 묻습니다. 즉 현재 이 아시아와 유럽, 유라시아는 잘 사는 반면 아프리카와 이 남미, 이 두 대륙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뭔가라는 질문인 거죠. 그리고 연구 끝에 이 저자가 내린 그 원인이 바로 총균세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. 즉 백인과 유라시아가 이 총균세를 먼저 가졌기 때문에 이 현재에도 이 남미와 아프리카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럼 또 의문이 들죠. 이 백인과 유라시아는 어떻게 해서 이 총균세를 더 먼저 가질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. 즉 유라시아가 총균세를 더 먼저 갖게 된 원인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.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3층의 최초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. 이 3층의 최초 원인에 대해서 이 저자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로 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즉 유라시아가 그냥 운이 좋아서 총균세를 먼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운이 현실에서 작용할 때는 되게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죠. 책에서는 이것이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요. 이게 바로 식물, 동물, 그리고 대륙의 모양입니다.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식물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유라시아가 나중에 작물이 될 수 있는 밀이나 보리나 이런 곡식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. 즉 이렇게 작물을 하기 쉬운 식물이 많으니까 농경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고, 그래서 농경을 하다 보니 잉여 농산물도 많아졌고, 그러다 보니 인구도 더 쉽게 늘어나고, 그러다 보니 기술도 더 발전하고 도시도 더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. 즉 유라시아가 우연히도 이런 작물이 될 수 있는 식물이 자라기 좋은 지리적, 환경적 조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농경이 더 빨리 시작돼서 출발이 빨랐다는 겁니다. 두 번째 영향은 바로 동물인데요. 우연찮게도 이 유라시아에 가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소, 말, 돼지, 양 이런 동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가축은 인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죠. 인간의 이 부족한 힘을 이 가축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농경을 할 때도 소 같은 가축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, 그리고 포에니 전쟁 때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울 때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를 이용해서 전투를 하기도 하죠.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을 할 때 가축을 활용하면 훨씬 더 이동이 용이해지기도 하죠. 이렇게 가축의 도움을 받기 쉬웠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 사람들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운의 그런 마지막 세 번째 영향은 대륙의 형태입니다. 우연찮게도 유라시아 대륙은 가로로 길고 아메리카 대륙은 세로로 길죠. 그런데 이게 되게 큰 차이인 게 가로로 길면 그런 온도나 기후, 환경 등이 되게 비슷해서 동식물의 전파가 아주 쉽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재배에 성공한 작물이나 어떤 동물이 잘 번식을 하면 가로로 긴 대륙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되게 잘 자란다는 거죠. 근데 대륙이 세로로 길게 되면 기온차가 커서 동식물의 이동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. 어떤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조금만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 잘 자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유라시아에 이 작물을 하기 쉬운 식물과 가축이 안 그래도 많았는데 이런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 때문에 이들의 전파가 더 쉬웠다는 겁니다. 이 종합을 해보면 이 유라시아에 이 작물을 하기 좋은 식물과 그리고 가축화하기 좋은 동물이 우연찮게도 많았고, 그리고 이 유라시아의 대륙 형태가 가로로 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유라시아가 총균세를 갖기 쉬웠고, 그래서 이 총균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라시아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이 총균세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. 총이 의미하는 것은 무기나 과학기술 이런 걸 의미하고요.
쇠는 뭐 철기 문명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나가서 아시아 사람들과 만나고,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과 또 만나죠. 아프리카 사람들과도 만나고. 이때 유럽 사람들은 이미 총이 있었던 반면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과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은 기껏해야 활과 창밖에 없었죠.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다른 대륙 사람들을 살생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이 유럽 사람들은 이미 쇠로 만든 그런 단단한 칼과 갑옷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륙 사람들과 군사적인 면에서 훨씬 더 월등했다는 거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유럽 사람들에게는 다른 대륙 사람들과의 전투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서양이 잘 나가게 되기까지 이 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?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. 이건 유라시아에서 오래전부터 키워온 가축과 관련이 있습니다. 유라시아에서는 이 가축을 아주 오래전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동물로부터 오는 전염병에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걸쳐 계속 감염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천연두나 홍역, 패스트, 콜레라 뭐 이런 전염병들이 다 가축으로부터 오는데, 이런 병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죽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전염병으로부터의 면역을 획득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,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를 계속 이어오면 현대로 올수록 그런 사람들은 여러 전염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. 반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뭐 아프리카 대륙, 호주 이런 곳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축이 없었죠.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었죠. 그래서 병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 대신 면역력을 획득할 수도 없었죠. 그래서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 사람들과 드디어 만나게 됐을 때, 그래서 이 유럽에서 온 전염병도 함께 옮겨졌을 때 이 아프리카 흑인들과 아메리카 인디언들, 그리고 중남미 잉카나 뭐 마야 제국 사람들이 그 균에 대한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. 운이 좋게도 유라시아에서는 그 식물면에서는 작물화가 되게 잘 되는 식물들이 되게 많았고, 그리고 동물면에서는 가축이 될 수 있는 동물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. 게다가 유라시아는 대륙이 가로로 길고 아메리카 대륙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라시아가 여러 동물과 식물에 퍼지기 쉬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균에 대한 면역력을 더 빨리 획득할 수 있었고, 그래서 총과 쇠도 더 빨리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총균쇠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사람들이 다른 대륙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어떤가요? 이 총균쇠 이미지 한 장으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나요? 이 총균쇠에 대한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요약된 내용을 그냥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을 책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읽어야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700페이지를 다 읽자니 좀 부담스럽고,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 내용만 책에서 찾아서 읽으실 수 있게 그 페이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책에서 여기만 읽으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표현이나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쉬운 언어로 아주 쉽게 내용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 유라시아에서만 왜 가축화된 동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